자, 2021년 7월 26일 월요일 붕어영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월요일날 다들 잘 지냈습니까? 여름이라서 이게 잠이 안 오네요. 피곤합니다 이게 푹 자지 못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저랑 비슷하게 좀 약간 피로감을 좀 달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또 잠이 올 수 있을까요? 오늘도 잠을 좀 제대로 못 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은 좀 피로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그래도 방송 할당량을 채워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제 역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또 좋은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고생하셨고 이번 주가 제가 알기로는 여름 휴가일 거예요. 네, 여름 휴가 어디 가지 마시고 그냥 집에 계세요. 돈도 없잖아요. 휴가비도 안 주는 기업들 많을 텐데 괜히 싸우러 다니다가 확진 걸려가지고 자가격리 당해서 회사에 자가격리 당했다 가면 진짜 좋아하겠습니다. 아마 자를 것 같은데 잘리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그냥 시원하게 시원한 뭐 아이스크림이나 뭐 수박 드시고 그냥 편하게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 나가면 진짜 고생이에요, 고생. 자, 아무튼 잘 오셨고 바로 설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입니다. 첫 번째 썰은 게임 얘기하다가 나온 주제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이 조소기업 주제입니다. 네, 조소기업.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은 조소기업들이 이 포괄 임금제를 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포괄 임금제로 임금 계산을 하는 곳이 굉장히 자주 보이는데요. 아니 포괄 임금제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왜 조소기업만 이렇게 많이 있을까? 여러분 이게 웃긴 게 뭐냐 하면 대기업 중견기업은 포괄 임금제가 아닙니다. 대부분. 네, 아니에요. 중견기업만 가더라도 사무실 직원 이제 뭐 빨간 날 나오잖아요. 그럼 특구수당 주거든요. 뭐 철야수당도 주고 당직수당 다 줘요. 네. 주는데 조소기업은 여러분 워크넷 보더라도 그냥 포괄임금제 전부 다. 포괄임금제로 도배를 해놨어요. 웃긴 게 이 포괄임금제가 그러니까 사무실뿐만 아니라 자 거의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 하면 사무직뿐만 아니라 보통 사무직만 생각하는데 사무직뿐만 아니라 현장직의 경우에도 포괄임금제를 포괄임금제로 이제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사무직만 네, 사무직만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현장. 사실 중소기업은 여러분 있잖아요. 순수한 사무직이 없어요. 정말 큰 데 가지 않는 이상은 사람이 조금 한 20인 미만의 어떤 중소기업을 가게 되면 그러니까 뭐 많은 사무직을 하지만 막상 일해보면 반 현장이에요. 반 현장. 애초에 남자 직원을 사무실 일만 시킬 목적으로 뽑질 않습니다. 예. 여러분 뭐 중소기업 뭐 10인 이하 그런 데 가잖아요. 그럼 어디 사무실 그러니까 사무실이 없어요. 그런 데 가면 컨테이너 한 5평짜리 컨테이너 그 박스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앉아서 뭐 작업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부릅니다. 도와달라고. 현장에서 자꾸 뭐 연장 들어라고 막 불러요. 그럼 일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사무실에 앉아가 일하는 시간보다 현장에 가 땀 흘리는 시간이 더 많아요. 제가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면 10시간 일하면 만약에 비율을 한 10을 전체를 10으로 하면 사무실이 한 4, 현장이 6, 경우에 따라서는 사무실이 1, 현장이 9일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그 현장 비중이 더 높습니다. 사무실이. 그러니까 순수한 사무직을 거의 안 뽑는다 보시면 돼요. 여직원 뽑지 않는 이상은. 그럼 왜 이렇게 조소기업이 포괄임금제를 좋아할까?
다른 것도 있는데 원래 현장직은 뭐 시급제로 해도 되거든요. 시급제가 아니고 포괄임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제 경험이랑 많은 분들의 어떤 이제 의견들을 종합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포괄 일합시고 일을 엄청 구겨먹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런 포괄 들어간 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잔업이 있어요. 네. 네. 중소기업에서 포괄임금제면 네. 이꼴 네. 잔업 필수고 플러스 주말 출근 플러스 국경일 출근도 감수해야 됩니다.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대로 하면 돈을 따로따로 줘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따로따로 주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안 주고 이제 저를 일을 시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임금제를 하게 되면 대부분 아마 중소기업은 잔업이 있어요. 늦게까지 일을 할 거예요. 뭐 칼퇴근 하는 것도 있지만 칼퇴근 없습니다. 없어요. 칼퇴근 같은 거 없습니다. 차라리 오히려 보안업체가 낫습니다. 이전에 보안업체는 그래도 돈은 작아도 일한 만큼 돈은 다 챙겨주거든요. 네. 대신에 쥐하러 밤낮으로 이렇게 몸을 혹사해서 그렇지 근무 시간만큼 정확하게 돈을 줍니다. 생산직도 몸이 좀 고단해서 그렇지만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면 그 법적 그 시급 맞춰가지고 돈 정확하게 챙겨줘요. 10원 한 번 안 틀리고. 그런데 중소기업은 이런 생산직 보안업체보다 더 야같다. 훨씬 더 야같다. 막상 포괄임금제라고 얘기해놓고 이제 네, 저런 식으로 네, 퉁을 쳐버리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자, 네, 그러니까 뭐 원래 10시부터 10시까지 근무인데 볼봉도비님 어서요? 6시까지 근무인데 한 9시까지 일을 시키고 뭐 한 주에 잔업이 한 주 단위 잔업이 있잖아요. 한 10시간. 그러니까 퇴근 후에 남아서 2시간은 기본적으로 한다. 예. 조소기업에도 갓소기업이죠 그러면. 예, 저희 부모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직원 2명 쓰는데 주 35시간 정도 일하고 220 가져가는데 조소기업 갓소기업이죠. 갓소기업. 공기업보다 나은데 내가 봤을 때는. 예, 그분들 거기 그냥 종신고용 하셔야겠네요. 220은 굉장히 많이 가져가요. 주 35시간, 7시간밖에 일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예. 경리는요, 아무리 좋은 데 가도 200을 안 넘어요, 종현님. 아무리 좋은 데 가도. 180, 170? 자,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중소기업, 연봉, 3천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상여, 잔업수당, 기타 수당 포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앞전에 고민사는 예전에 기억나는데, 그 전문대 전기과 다니는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졸업해서 일자리 못 구하니까 교수님한테 부탁해 교수님 연결해준 데가 이런 곳이었어요. 근데 내가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조소기업이라고. 그때 왜 가지 말라고 했냐면, 겉으로 봐 3천만원. 신입 한 3천만원 주면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닙니까? 붕어 형님? 잘 모르면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자, 이걸 포함시켰다는 얘기를 뭐냐면, 무조건 잔업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잔업이 있고 빨간 날도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고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 사람 젊은 사람 뽑아가지고 어떻게든 부려먹으려고 하겠죠. 잘 모르니까.
어떻게든. 이게 만약에 단순 한 2,400으로 계산해도 뭐 상여가 한 200, 잔업이 한 400, 뭐 빨간 날. 이게 3천 일해 보자면 3천만 원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한 3,500만 원 플러스 알파 일을 시킬 겁니다. 계산만 따져도. 그래놓고 3천만 원 퉁치는 거예요. 예. 그냥 부려먹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 돈 아끼기 위해서. 이게 뭐 뻔하죠. 항상 그 조소기업 다니는 사장님들은 뭐에 민감합니까? 인건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인건비. 왜냐? 자기신들이 인건비를 아껴야, 그러니까 그 직원들의 인건비를 어떻게든 후려쳐야 자기가 무조건 많이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거기다 조소기업 파이가 작잖아요. 일을 해서 나오는 그 순이익이 작거든요. 작은데 거기서 직원 다 챙겨주고 나면 자기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후려치려고 작정을 할 겁니다. 맨날 책상에 앉아가지고 계산기 때려서 어떻게 해야 얘네들한테 월급 조금이라도 덜 줄까. 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많은 분들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제가 고민사연 하면서 그런 맨날 사무실 앉아가지고 돈 어떻게 하면 싸게 굴릴까 이런 얘기하는 사장님이 있다고. 예, 제보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저는 사장님이 이런 생각을 안 할 거라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조소기업에서 인건비 생각 안 하면 조소기업 망합니다. 조소기업이 기업이 탄탄하지 않습니다. 네. 기업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도 더 챙겨주려고 하다가 빚더미 하는 사장님도 계세요. 그래서 자기들이 안 망하고 자기들이 나는 회사를 불리려면 직원들에게 좀 덜 챙겨주더라도 자기가 좀 많이 가져가야 돼.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직원들 좀 챙겨준답시고 뭐 장비 지원해주고 뭐 복지 챙겨주고 월급 올려주고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그만큼 까이는 거예요. 까이면 자기가 가져갈 돈이 없어요. 너무 퍼주다가 망하는 데도 있거든요. 진짜로. 적당히 퍼져야 되는데 근데 너무 안 퍼져서 그렇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 포괄임금제 나오면 돈을 아낄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업수당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 잔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면가는 3천만 원인데 막상 실제로 일한 거를 그 근로기준법에 의한 이제 시급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한 3,670만 원치 일을 하는데, 네, 그 정도 일을 하는데 3천만 원만 주면 되잖아요. 네, 3천만 원만. 이것만큼 좋은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포괄임금제. 자, 기승전 인건비죠. 네, 조소기업은 기승전 인건비. 중소기업이 왜 조소기업이 그 외국계 노동자 쓰는 것도 기승전 인건비 아닙니까? 기승전 인건비. 맞잖아요. 돈을 좀 적게 주고도 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건비에 예민하지 않은 알 수가 없어요. 조소기업 사장님들은. 네. 왜냐면 회사 규모도 작고 직원 수도 작고 회사 규모 작다 보니까 일하는 것도 뻔하거든. 일이 뭐 큰 거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맨날 고만고만한 일 잡아가지고 고만고만 일하면서 고만고만한 이익을 가져가는데 거기에서 직원들을 올려달라고 하는 거 다 올려주고 사달라고 하는 거 다 사주면 남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아낄 수 있을까? 머리를 굴렸는데 가장 이런 좋은 죄가 있다는 거. 포괄임금제. 아, 그래 여기 다 갖다 부어가지고 겉으로 많아 보이는 척 포장을 해서 이 친구들한테 챙겨주는 적 생생내다가 나중에 이제 일 존나게 부려먹고 잔업 다 시키고 빨간 날 콜 시키고 새벽까지 일 시켜가지고 결론적으로 내가 이득을 보는 그런 전략을 취하자. 굉장히 좋은 제도 아닙니까? 조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자, 여기 제가 기타 수당 빠져먹었는데 자, 이게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어. 퇴직금. 네. 야, 이거 진짜 양심 없다 이건. 내 퇴직금 포함시키는 거. 퇴직금 원래 별도거든요. 별도. 네. 아니 근데 사회초년생들은 이게 포함시키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릅니다. 이게. 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요. 다 그냥 포함이란 말이 다 좋아 보이거든. 겉으로 잘 모를 때는. 예.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일을 안 해봤을 때는. 근데 계산이 틀리게 계산법 알게 되고
여기 돌아가는 어떤 그런 이제 인건비나 동기 사는 거 알게 되면서부터는 절대 좋은 게 아니다. 퇴직금, 그러니까 가장 많이 보는 게 퇴직금 포함부터 걸려야 된다. 웃긴 게 요즘에 보면 아직까지도 퇴직금 포함해서 연봉으로 계산하는, 후려치기 하는 회사들의 공고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워크넷 가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는 뭐냐? 자, 이게 굉장히 나쁜 제도 아닙니까? 조소기업에서 이렇게 악용을 하잖아. 악용하죠, 여러분. 나쁜 제도 맞죠? 누가 봐도 나쁜 제도예요. 그러니까 돈을 더 챙겨줘야 함에도 저렇게 후려치기 해가지고 처음부터 아예 나중에 돈을 더 달라고 얘기를 못하게끔 하잖아. 근데 저거를 왜, 저게 나쁜 제도인 거 알면서도 왜 이게 안 바뀌는 걸까? 예, 안 바뀌는 걸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직까지 합법이잖아, 합법.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개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합법이야, 합법. 합법이니까 대놓고 거르는 거예요. 대놓고 이렇게 다 그냥 포함이라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직권은 대기업 중견이 포괄인 거 많은데 사무직권은 이미 연봉이 크잖아. 그래서 사무직은 보통 포괄인 거 많아도 일을 늦게까지 잘 안 시켜요, 정인이. 사무직은 포괄이라 하더라도 그냥 연봉 포함이지 성과급은 따로 아닙니까? 맞아, 대기업 중견 성과급도 따로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무직 연봉이 3,500을 칩시다. 500이면 거기에 뭐 상여 포함되어 있죠. 그래도 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그리고 웬만해서는 늦게까지 일을 안 시킨단 말이에요. 왜냐 중견만 가더라도 52시간 중견 받잖아요. 그래서 뭐 주 5일 근무하고 그 정도 돈 받으면 괜찮잖아. 근데 뭐 중소기업 같은 게 그렇게 챙겨주나 말이에요. 중소기업은 말이 사무직이지 사무직이 아니에요, 정인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소기업과 반현장이라고. 여러분 중소기업 사무직을 뽑는다는 거는 그냥 사무일만 전담해서 맡은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사무일은 기본 옵션이고 현장이라고 하면 저번에 말씀드린 사상, 크레인 조정, 아니면 뭐 기계 조작, 아니면 납품 이런 거를 같이 시키기 위해서 사무직을 뽑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게 현장일을 뽑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지원 안 하니까 어 중소기업 사무직 있단 말이야? 좋네. 나 가야겠다. 근데 가자마자 연장부터 잡아주고 연장부터 잡아주고 저 사무실 일하러 왔는데요. 야, 내가 언제 사무실 안 시킨다 그래? 야, 사무실 일하기 전에 현장부터 배워야 될 거 아니야. 현장 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무실을 알겠다는 거야? 야, 자만 말고 연장 잡아.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 이렇게 일 시키죠. 근로계약서 딱 사인하면서부터 태도가 바뀝니다. 예. 그래 일주일 하다가 힘들어 죽겠는데 저 죄송한데 저 사무실은 언제 일할 수 있습니까? 야, 그건 내한테 묻지 말고 사장한테 물어봐. 사장은 또 자리 비웠거든요. 사장은 비웠어요. 그 사장님한테 저 사장님 죄송한데 이게 그때 계약했던 거랑 내용이 좀 다른데 언제 제가 사무실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내가 바빠가지고 지금 업체나 미팅하고 있으니까 급한 거 아니면 나중에 통화하자. 이런 걸 전화하지 말고 알겠지? 일 똑바로 해라. 이런 식으로 둘러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일주일이 됐지 한 달이 됐지 두 달이 됐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경험자 있을걸요 분명히. 원래 사무실로 이제 나는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사무 일을 하려고 왔는데 현장으로 들어가지 현장에 하다 보니 현장 작업자가 된 케이스도 많아요. 현장 전담으로 된 사람들.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합법일 거예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 채용 사이트에 이제 중소기업 이제 조소기업들 보면 이런 채용제도를 쓴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영상 올라가면 피해자가 많을 겁니다. 피해자, 경험자, 그리고 현재 이런 시스템을 체감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고충이나 하소연들이 댓글을 도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을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여기도 몇 명 계시는데, 이 영상 올라가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저는 이 포괄이 금제 개인적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최저시급을 받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최저시급이 올랐기 때문에 법정 그대로 주면 법정 그대로 주면 오히려 이 연봉보다 더 많이 받아요. 무조건 더 많이 받습니다. 약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한 3, 400은 더 많이 받아요. 연봉을 기준으로. 낮에만 일해도. 자, 그렇기 때문에 포괄임금제 속지 마시고 사회초년생분들 속지 마시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꼼수에 놀아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